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최근 레이 달리오의 경고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와 관련된 또 다양한 견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큰 산불이 지금 일어나서 아직도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부디 이걸로 좀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참 큰일입니다. 거의 뭐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부디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해서 미국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언론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제 대략적인 그 방향은 잡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진핑과 트럼프 입장에서 그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서로 이제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서 그 핵심 쟁점 사항들, 이것들은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2025년이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차기 정권이거든요, 사실상. 차기 정권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중국에서 이제 다시 뒤집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요 내용 가지고는 결국 트럼프의 그 이후 정권이 되겠죠. 트럼프의 그 이후 정권과 다시 협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고, 트럼프는 사실상 이거를 차기 정권으로 넘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들 중에서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소개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그때도 지금 당장은 관세에 대한 문제만 어떻게 해결을 하고, 핵심 쟁점 사항은 지금 당장 해결이 어렵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그 맥락과도 지금의 그 상황은 일치한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서로 당장은 이제 윈윈이죠, 윈윈. 서로에게 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인 것 같고, 물론 이 지금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모르겠지만, 회담이 끝나고 미중 정상회담 날짜가 잡힌다면 그냥 이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회담 날짜 자체가 그러니까 정상회담 날짜 자체가 안 잡힌다 그러면 이런 식의 회담 협의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은 일단 미국이 호기롭게 시작을 했지만 실제 나타나던 현상은 이제 달랐죠.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이길 거고 중국이 굴복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실제 뚜껑을 까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 다시 봉합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고, 모든 그 미국에서 제기한 핵심 쟁점 사항들은 차기 정권으로 넘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제 특히 그 미국의 그 불균형 문제 있잖아요. 불평등. 이런 것들의 그 문제가 결국 혁명을 일으킬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레이 달리오도 지금의 그 양극화죠, 결국. 이 불평등이라는 건. 양극화에 대한 이제 문제가 결국 혁명을 일으킬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이제 레이 달리오는 다가오는 시장 붕괴와 경기 침체가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남은 것 같다라고 이제 언론인들에게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경고를 해온 레이 달리오가 이제 최근에는 붕괴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헐거워진 구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 나갈 것 같아요. 중앙은행은 앞으로의 그 위기에서 시작할 부양 프로그램의 탄약이 이미 떨어진 상태로, 한마디로 정책적 여력이 이제 매우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상태는 결국 우리들을 이제 벼랑으로부터 끌어낼 힘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방 부채의 부담은 이미 너무 무거워서 의회는 마침내 MMT 이론가들에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를 이 혼란으로 벗어나게 할 여지를 거의 갖추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나게 화폐를 찍어내야만 일단 지금의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침체에서 발생할 그 혼란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거다. 왜냐? 그 이유는 이거죠. 이미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적인 그 여력이 한계가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방어할 수 없다라고 본 거고, 결국엔 그 MMT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형태의 화폐 인쇄를 통해서만이 지금의 혼란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들을 QE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QE4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양적 완화처럼 자산 매입, 일반적인 자산 매입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것을 이제 막기엔 힘든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엔 이 과정에서 뭐 양극화도 초양극화로 이제 변질될 거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그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MMT 이론의 근간으로 하는 이런 QE5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도 지금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달리오는 링크드인에서 이제 평서와 같이 출판된 왜 그리고 어떻게 자본주의가 개혁되어야 하는가라는 18페이지 분량의 논문에서 버니 샌더스와 그 민주당의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부의 재분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말하는 부의 재분배 강조를 뛰어넘어서 블라디미르 레닌을 향해 직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샌더스나 아니면 뭐 코르테즈가 말하는 그 정도의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개혁이죠. 개혁이 결국 사회주의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달리오에 따르면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의 결함은 빈부간의 끔찍한 불평등을 조장을 하고 있어서 머지않은 미래에 어느 시점에서 빈곤층의 그 합리적인 의지로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의 그 혁명은 지금,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018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가 훨씬 더 강화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초양극화죠, 초양극화. 제가 저번 그 영상을 통해서 미국의 그 40%가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침체를 이제 겪게 되면은 미국의 현재 40%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50%, 60%가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초양극화가 이제 벌어지면서 빈곤층에 빠지는 그 비중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타개하기 위해서 노란조끼 시위가 훨씬 더 강화된 형태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퍼즐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 달리오도 그것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오는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인의 하위 60%가 교육,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자산, 소득,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강 분야에서 상위 40%에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통계를 지적을 했고요. 가장 적은 돈을 버는 미국 남성들은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10년 일찍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전 에세이에서 달리오는 경제 포퓰리즘의 위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제 포퓰리즘의 위협은 2016년에 있었던 브렉시트 투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에 대해서 놀라운 역전승을 만든 그런 방식의 그 포퓰리즘 위협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지금 레이 달리오는 민주당의 그 포퓰리즘을
그때 그 위협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오는 특히 가치관의 불균형과 함께 부의 불균형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좌파의 그 포퓰리즘, 그리고 우파의 포퓰리즘 형태로 나타나면서 종종 이런 종류의 혁명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번 그 링크드인에서 밝혔습니다. 달리오는 이제 그의 동료인 월스트리트의 타이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JP 모건의 CEO죠. 제이미 다이먼처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이먼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 연례 그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다이먼 역시 이번에 사회주의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최악의 불평등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초당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다이먼도 지금 최근 그 행보를 보면은 단순히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의견 이런 것들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포함한 지금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달리오의 정책 처방은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의 상황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겪을 상황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본 영상 하단에 링크를 따로 걸어 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JP 모건의 그 CEO 다이먼이라든지 레이 달리오라든지, 그리고 하워드 막스도 최근 오크트리의 그 사이트를 통해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 지금 월가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B급, C급 이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런 그 인물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견해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다가오는 침체는 과거 사이클의 성격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MMT 이론, 현대통화 이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결국 무엇을 야기시킬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걱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용화폐의 그 시스템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그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고,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나눠줄지에 대한 그 분배에 대한 문제죠. 분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난 사이클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만 걱정했어요. 시장만. 하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8번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109번 영상을 통해서도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제가 의견을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경제와 시장의 그 온도차.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경제와 그 시장이 온도차가 발생돼서 지금 상황 자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간단하게 이제 흐름을 주기로 이제 설정을 해서 표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이는 그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은 이제 경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사이클. 그리고 여기서 녹색은 시장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경제 사이클도 이제 정점에서 하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시적인 디플레가 발생이 되죠. 거품이 이제 꺼지는 시기. 그런데 이 거품이 꺼지고 어느 이미 시점에서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지잖아요. 새로운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될 때는 먼저 바닥을 인지한 스마트 머니 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장, 이 녹색이 이제 시장 사이클이잖아요. 시장 사이클에서 먼저 바닥에 형성이 되고 시장 사이클에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오는 자금은 스마트 머니예요. 스마트 머니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바탕으로 해서 경제도 뒤늦게 상방으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중기 사이클에서는 경제와 시장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경제가 좀 더 뒤늦게 움직이다가 그 시점만 지나고 나면은 경제와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사이클이 정점에 다다랐을 경우에는 경제는 서서히 둔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둔화되는 이 시점에 스마트 머니가 먼저 알아차리고 채권 시장으로 먼저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핫머니는 이제 남아있게 되죠. 핫머니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시점은 핫머니까지 이탈을 할 때 시장이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사이클이 둔화되는 이 시점,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 시점에는 스마트머니가 채권 시장으로 먼저 이탈을 하기 때문에 핫머니까지 이탈하는 그 시장 하락보다 먼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스마트머니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 때문에 특히 이 시점에서는 경제 지표는 혼재되어 있는 상태죠. 경기 둔화 이 사이클에서는 아직 여전히 이제 좋게 나오는 그 지표들도 있고 반대로 좋았던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같이 스마트머니도 움직입니다. 채권 시장으로.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 지표들이 점점점 흐름이 나빠지게 되죠. 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핫머니에 의해서.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대부분 사람들이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됩니다. 이거는 지난 사이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07년 당시 경제 지표는 점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상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은 그보다 좀 더 앞서서 경기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때가 200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10년물과 그 3개월물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1차적으로 이제 발생이 됐고, 그리고 채권 시장으로 자금 이탈이 계속 되고 있다는 그 흐름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그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1차적인 큰 하락은 나왔는데 그것을 되돌리는 급격한 그 반등이 미국 시장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중에서는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 이제 경제 사이클이 하방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 초입부터 시장도 이제 서서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죠. 보통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국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래도 좋게 반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부터는 시장도 안 좋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라고 제가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그 연준의 정책을 리뷰를 해드리면서 그때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잘 해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산 시장에서는 황금성 문제 때문에 특히 이 시기에 주택 시장과 크게 보면 이제 자산 시장이 주택 시장과 주식 시장이잖아요. 황금성 문제 때문에 주택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먼저 얼어붙습니다.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데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경기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면 주택 시장도
이제 먼저 반응을 해서 둔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표상으로 주택시장이 점점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의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크게는 이제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중간중간에 일부 그 반등을 일으키는 지표들은 있지만 어쨌든 상황은 예전에 그 호황기보다는 훨씬 더 나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뚝 떨어진 상태죠. 이게 바로 그 황금성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나눠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제를 보는 시각과 시장을 보는 시각,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보통 침체가 한복판으로 이제 가게 될 경우, 완전히 그 경제 시장이 둘 다 하락하는 사이클이 둘 다 하락하는 그 시점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와 시장 이 두 개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와 시장을 같이 바라봅니다. 이 시기에는. 그리고 이 정점에 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경제 쪽으로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시장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눈이. 시장만 봐요. 시장만 쳐다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는. 정점에 있을 때는. 그래서 특히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침체로 접어들 때 그때 시장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경제와 시장 사이클이 모두 다 하방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뿐 아니라 경제 쪽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비 침체는 이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때 시작이 돼요. 소비 침체는. 그리고 기업 간의 그런 뭐 이익성이라고 하죠. 재무제표로 나타나는 그런 그 결과가 이제 이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적용이 됩니다. 소비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보통 그 저평가라고 하는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1차 하락에 이은 반등. 시장과 경제가 사이클이 모두 다 하락되는 시점에서 하락이 시작되고 중간에 반등이 나올 때 이 시점에는 시장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저평가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그 기업에 적용되는 그런 재무 상황들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소비 심리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저평가는 결국 저평가가 아니다. 그리고 시장과 경제가 모두 하락하는 이 사이클에서 절대로 이런 문제로 속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같이 눈을 돌리게 되는 경우는 침체로 이미 접어든 상태 그때야 돼서야 비로소 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때는 투자자와 단순히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관점이 나뉘겠죠. 일단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만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대부분 다 무시를 합니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 순수하게 이제 경제 활동만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은 체감하는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죠, 대부분. 그래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경제 사이클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이 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경제 사이클도 이제 바닥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때 움직이는 거는 한머니가 아니라 스마트머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전체 사이클이 크게 또 마무리 짓는 장기 사이클과 마무리가 겹칠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왜 경제와 시장의 온도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도, 그러니까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경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미 침체에 들어간 시점, 그때일 거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인 그 문제를 언급하는 이런 뭐 채널이나 기타 커뮤니티에 와서 각종 비난과 조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면 일단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코앞만 보는 투자자,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눠볼게요. 코앞만 보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유지가 되면 계속 환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침체에 들어설 때 그게 하필 장기 사이클도 같이 끝나는 그런 타이밍이라면 굉장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반대로 현명한 투자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리밸런싱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 사이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면서도 시장에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이 현명한 투자자에 속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러한 시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현명한 투자자는 결국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 이러한 투자자들, 대부분 뭐 하워드 막스라든지 레이 달리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쪽 부류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고를 지금 계속 내놓는 거는 다 이러한 측면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드라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제학자적인 그 관점과 그리고 순수 투자자인 관점, 그 모두의 관점을 같이 놓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자다, 지금 상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또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부터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이걸 이제 오파동으로 이제 봤었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그 하락이 다시 오파동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3파동으로 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점을 이 반등 때부터 이 고점을 넘겼죠. 이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오파동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발생된 이 갭 때문에 분석상의 그 왜곡이 발생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거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큰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왜곡된 이 큰 갭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감안을 한다면 크게 지금 3파동 형태로 335 형태로 이제 중간에서 조정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결국 여기서 이러한 반등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가능성이 감안을 해야 될 거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올라온 그 반등이 여기서 끝났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335 형태로 끝날 가능성은 가장 낮게 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 방향을 이제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연결선물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2월 달에 달성했었던 요 고점이 있잖아요. 290.8, 20.28을 넘는지 안 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20.8을 조금이라도 넘는다, 조금이라도 넘고 뭐 조정이 나오든 뭐든 상관없이, 그런 거는 일단 뒤에 이제 생각해 본 문제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넘는다라고 한다면 분석의 큰 방향에 있어서 이 시나리오는 이제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초부터 쭉 내려왔던 그 하락이 여기서 마무리되고, 여기서 플랫 형태의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끝났다는 관점은 아예 폐기가 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저점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A 파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냥 여기서 A 파동이 시작이 돼서 여기서 A 파동이 끝났고, 지금은 B 파동 구간이고, 어쨌든 이 반등을 이어나가면서 C 파동을 이제 만드는 그런 흐름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8을 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조정이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라고 볼 경우 전체적인 그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크게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복합 조정이라는 형태로 이제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 A 파동이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 크게 조정 A, 그리고 여기서 다시 위로 가는 3개의 파동. 여기는 뭐 이거를 고점을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불규칙 파동은 직전 고점을 넘는 반등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파동이 B 파동, 그리고 여기서 다시 C 파동이 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래서 크게 이런 형태의 그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90.80을 넘게 된다. 여기서 290.80을 넘게 된다면 A, B, C로 가는 중이든지,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좀 더 큰 규모의 조정 파동이 진행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반등이 마무리되는 흐름이 나올지, 크게 두 가지 흐름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20.8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을 관전 포인트로 삼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80을 넘게 되면은 추가적인 반등 장세가 이후에 나올 수 있다 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 단기죠. 단기 파동을 보면은 밑으로 5파동 형태의 큰 파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짧게 지금 3파동 형태로 나왔고, 여기서도 짧게 3파동 형태로 나왔고, 여기서도 짧게 3파동 형태로 나왔고, 보통 이런 형태는 단기 파동에서 주로 4파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셋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점을 289.05를 이제 넘게 됐을 때 그 흐름이 290.80을 넘길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점점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좀 크게 볼게요.
이런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시장 자체에서는.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조정이 좀 더 길게 진행이 돼서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무튼 이러한 형태의 장세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아마 뭐 올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다른 경제 데이터들, 그런 사이클을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침체가 시작될 것이 유력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빠르면 올해 말에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그때까지 반등 장세를 이어가고, 시장은 어쨌든 한머니가 끝까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반등 이후에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시장도 같이 반응할 가능성도 지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두 번째 하락 초입 가능성이 완전히 삭제됐다. 전제 조건은 20.80을 넘을 경우, 그리고 지금의 그 흐름은 20.80을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상 뭐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의 그 하락은 여기서 마무리된 게 거의 뭐 90% 정도 이제 확정적이고, 여기서 시작된 반등이 A 파동이 이제 다 끝났고 지금 조정 파동 구간이든지 아니면 조정이 끝나고 C파가 진행 중이든지, 그런 둘 중에 그런 두 가지의 그 시나리오를 지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차트, 환율 차트를 볼게요. 환율 차트는 뭐 크게 관점을 바꿀 만한 그런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기서 내려오는 2016년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한 상황에서 그 위에서 좀 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단기 상승 추세대 요 안에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뭐 이탈을 하거나 이것을 위로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관점을 뭐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 관점과 계속 똑같이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볼게요. 미국 시장을 본다면 일단 주식 시장을 먼저 봐야겠죠. 선물 시장. 지금 이때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제 오파동 하락이 나왔는데, 이 오파동 하락이 결국 우리나라처럼 직전 고점을 지금 넘긴 이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조정은 이렇게 진행된 걸로 보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파동 하락이 여기서 시작한 단기 상승이 여기서 마무리된 게 아니고 여기서 마무리된 거였고, 여기서 불규칙 플랫 파동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 오파동은 C파동이 되겠죠. A, B, C. 그래서 이런 불규칙 플랫 형태로 조정이 마무리되고 지금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는데, 문제는 명백하게 지금 여기서 최저점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저점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올라온 파동은 명백하게 3파동입니다. 이것을 5파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여기서 시작된 파동이 3파동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여기서 시작된 그 반등 파동을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 형태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만들었던, 어쨌든 여기서 시작된 그 파동이 결국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플랫 파동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이 흐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5파동으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여기서 보는 거.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이 차후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작된 거. 이런 식으로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으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조정 장세가 나오겠죠. 조정 장세가 나올 텐데, 이제 여기서의 관점은 이겁니다.
이런 엔딩 다이애고널 그 파동이 나올 때, 만들어질 때 과연 이 고점을 넘겨서 끝나는지 넘겨서 끝나지 않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고점을 넘겨서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가 크게 3파동 형태로 좀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5개의 파동으로 지금 만들어지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상승이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고점을 넘겨서 끝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영상들, 그 하워드 막스가 그 자기 자산의 그 62%인가요? 62%를 매각을 할 때 하워드 막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고점을 넘길 경우에는 더 큰 붕괴를 만들 수 있는 셋업이 만들어진다고 하워드 막스가 언급을 했는데, 그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조정 이후에 우파동 형태로 고점을 갱신하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 상승일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반대로 여기 이 고점을 넘기지 않는 형태의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으로 마무리된다. 그렇게 되면 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어느 걸 하나를 좀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한쪽을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거든요. 물론 여기에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 형태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형태의 그 파동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러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같이 감안을 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역시 상승을 좀 더 이어나간 후에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그 미국장이 소파동을 이제 완성되는 그 흐름에서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흐름에서 A파동보다 짧은 C파동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반등 형태가 딱 1대1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는 뭐 A파동보다 C파동이 더 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A파동이 C파동보다 훨씬 길어서 이렇게 비대칭 형식으로 나타나는 반등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과 동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역시 이런 형태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버랩 발생하는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A파동보다는 짧은 C파동 형태를 반등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한 대충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건 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골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지난 관점과 바꿔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난 그 분석에서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고, 제가 일단 메인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 내려올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진행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라고 여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이 메인 카운트는 계속 유지하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일봉상에서 좀 더 큰 흐름을 좀 짚어드리자면, 만약에 이번에 이 조정이 좀 급격하게 나와서 여기서 시작된 그 상승 추세까지 만약에 깬다. 여기서 올라온 상승 추세까지 만약에 깬다. 이것을 깨고 내려온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조정이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트라이앵글 형태로. 그렇게 되면 이 하락은 마지막 하락이 된다는 뜻이겠죠. 트라이앵글로 나오게 되면. 그리고 반대로
현재 그 조정이 이미 이런 형태로 가속 조정 형태로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A 파동보다 C 파동이 더 짧은 형태죠. C 파동이 더 짧은 형태로 이제 이미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상승이 시작된 상태에서 이것을 깨지 않고 조정이 단기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올라가서 이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금시장이 이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계속 보험의 성격으로 실물을 접근하는 분들은 꾸준히 야금야금 그리고 무리가 가지 않는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준비를 아직 덜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장세가 더 지속되길 바랄 거예요, 아마. 침체가 좀 빨리 오지 않고 어쨌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실 텐데,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 그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그냥 시장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러한 관점과 시장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준비도 하면서 투자는 각자 그 기준에 맞게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정말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 흐름까지 다 이렇게 봤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